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요. 또 공유에 관한 등기를 했고요.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자,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제 주체가 변경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전 등기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속은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증도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해서 들을 텐데, 갑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은 유일한 상속을 받을 상속인으로는 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갑이 그냥 사망하면 을이 바로 상속을 받을 텐데, 이 사람이 유언장을 써요. 유언장을 써요. 살아생전 유언장을 쓰겠죠. 그래서 유언장을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XY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토지와 건물일 수도 있고요. 뭐 토지일 수도 있어요.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XY 두 개, 전 재산에 대해서 3분의 2는 A가 갖고 3분의 1은 B가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X는 A가 갖고 Y는 B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유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유증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 누군지 뭐 누구 대상은 따로 뭐 특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사회에 출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관에, 여기는 이 기관에. 그러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그냥 환원을 해버리고 상속을 하나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언을 했을 때, 유언으로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언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요, A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X도 3분의 1을 취득하고 Y도 3분의 2를 취득하죠. 그러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괄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가 포괄승계죠.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피상속인 사망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우리는 포괄승계라고 해요. 유증의 형식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괄유증이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민법에 포괄유증은요,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유증자가 이제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제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요, 수종자, 이제 유증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바로 물권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 없이 바로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요. 등기는 지금 갑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요, 바로 등기 없이 얘들이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상속과 좀 유사하죠. 상속과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라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요, X는 A가 자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A는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승계예요. 그러면 특정승계가 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특정유증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유증은요, 민법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봐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는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해요. 그러면 채권을 이제 행사해요.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유증자는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이 사망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일단 떨어져요? 상속인에게 넘어오겠죠. 얘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리고 얘를 상대로 쓰니까 A, B가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해서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얘들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포괄유증하고 이제 특정유증, 이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포괄유증은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포괄유증으로 취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도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등기돼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또 특정 승계는 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하는 방법,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증을 통해서 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이제 나옵니다. 절차가. 자, 그러면은 이제 포괄 유증, 특정 승계 유증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그러면 지금 물건이 X, Y, 또 사람도 수증자가 두 사람이니까요. X하고 A, 한 사람, 하나의 물건만 놓고 우리가 보죠. X 물건만 대상에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는 돼 있다는 건 전제가 되겠죠. 이전 등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A한테 포괄 유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죠. 3분의 2가. 이 사람 밑에는 상속인이 있다라고 했죠. 상속인이. 을이라는 상속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을 때요. 자, 갑이 사망을 하면은 이 부동산은 A가 취득한다고요? 을이 취득한다고요? 등기 없이 바로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A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등기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요. 갑이 사망하면은 이 부동산의 3분의 2의 소유권은요. A에게 바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A에게. 현재 소유자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냐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권법 186조, 187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죠. 민법을 전제로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A가 소유하기 때문에 을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냐?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제 이 등기를요. A가 혼자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등기를 할 수는 없겠죠. A 말만 듣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A가 그러면 단독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이 아니라 만약에 A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미 사망한 갑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등기 기록상으로는.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은 상속인이 소유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기가 됨으로써요. 상속인이 이제 등기 기록상으로도 소유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을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고 갑은 사망했으니까 갑과 공동이 아니라 상속인과 공동으로. 근데 보통 유언을 할 때는요. 유언 집행자를 따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보통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언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유언장을 쓴 다음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 유언장을 쓸 때요. 일반인이 유언장을 쓸 때 법률 관계랄지 이런 걸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좀 애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사후에 어떻습니까? 유언장은 사후에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갑은 사망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상속인들 간에 아니면 유언을 받은 사람들 간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변호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입회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한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알겠죠. 유언장을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래서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유언장을 이제 쓰게 하는 거죠. 내가 쓸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걸 다 감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어떻습니까? 이제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면 그 유언 집행자와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 집행자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요, 상속인이 그 유언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은 상속인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얘들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마음대로 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언장 잘못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생기고 하는 거죠. 죽어서도 욕 엄청나게 먹잖아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호사 이제 EPI 유전장을 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상속인들 중에 유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유언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쓰다 보니까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장은 정신적으로 심신장애, 미약 이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 유언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또 입회를 하죠. 의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 맞습니다. 정시원정. 의사가 또 사인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의사, 변호사 없이는 못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히 돼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유언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산 관계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유언장을 쓸 때
너희들을 자식들을 상대로 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포괄주중에 있어서의 등기하는 절차죠. 수중자명,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수중자명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만 등기 신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특정 유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보죠. 특정 유중.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보존 등기된 상태에서요. 갑이 이제 A에게 특정 유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유중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갑에게는요. 상속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는 이 상태예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 A는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누가 소유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상속인이 소유자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A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아직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갑 앞으로 등기 됐으니까. 갑이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속인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앞으로 을 앞으로 씁니까?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었습니까? 3 해가지고 A 앞으로 이제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이 되면은 비로소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A 앞으로 이전하게.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죠. 갑이 소유하다가 을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A는 이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채권만 발생해요. 그럼 채권 행사는 누가 하게 했어요? 상속인에게 하겠죠. 현재 소유자 등기를 넘겨달라고. 상속인에게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지 아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요. 그래서 A 앞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먼저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러하니까 갑을 A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수중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상속인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 명으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만약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 변동 과정 그대로 등기를 해버리니까요. 우리가 등기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갑이 사망해서 을이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을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로는 그렇잖아요. 을이 A한테 유중한 거죠. 을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유중은 누가 했느냐? 갑이 A한테 직접 유중을 했는데 등기부로는 이렇게 을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 과정을 그대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실체관계를 오히려 왜곡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등기 원인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 앞으로요. 직접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권리 변동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실체관계를 왜곡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등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A한테 유중을 했으면 등기는 누가 해줬겠어요? 갑이 사망한 다음에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망한 다음에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야 실체관계에 더 부합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유전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 등기를 해버리면은 상속인이 A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니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다만 A 앞으로 등기를요.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은 사망했다고 해서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포괄유중이나 특정유중이냐 등기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여기서는 갑에게서 A로 직접, 여기서는 상속인을 거쳐서 넘어가지만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체관계가 왜곡되기 때문에요. 등기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유중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유중이든 특정유중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다만 등기 신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을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의 방법은 이렇게 동일한데요.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미등기.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미등기 상태라면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그럼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등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보존 등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명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상속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유증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증도. 만약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유증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저 X, Y가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유언을 하고 유증을 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미등기 상태니까 이제 보존 등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도 누구 명의로 하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요. 현재 소유자 명의로 한다라고 했죠. 현재 소유자 명의로. 갑이 사망했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상속인이에요? A가 소유자라고 했죠. A 앞으로 쓰니까 3분의 2.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전부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 앞으로 3분의 1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소유자니까. 자, 그런데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유증을 하고 사망했어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상속인이에요, A예요? 상속인이에요, A예요? 현재는 상속인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럼 현재 소유자는 상속인이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인. 이걸.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현재 소유자를 보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틀리니까. 현재 소유자 명의로. 그러면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보존 등기 문제고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유증이 있으면요.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 이때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유증을 원인으로. 그래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는 방법하고 보존 등기하는 방법은 이렇지만은 이전 등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적인 그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관계. 그 권리관계를 그러니까 기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결정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민법과 함께 간다고 했죠.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자를 우리가 구별을 못 해버리면은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등기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증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고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요 우리가 거기 297조에 보시면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을 구별해 놨고 그 다음에 밑에 절차 보시면요 저희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다 공동신청인 거죠. 제목만 좀 보시면 공동신청. 그 다음 넘기시면요. 방가로 3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이미 등기됐을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박스 안에 기억만 보시면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나오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밑으로 와가지고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였을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인데 밑에 포괄 유증은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그다음 위에 있는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 유증, 특정 유증에 있어서 보존 등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방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재미는 있어요. 등기법. 그렇죠? 그리고 재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 듣고 한 번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두 번, 세 번 보고 만약 이해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법은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면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좀 생겨요. 근데 등기법은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에서도 그 등기청구권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요 의미를 좀 보죠. 여기서는 의미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등기가요. 자,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에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을,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한테 매매한 적도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또 을로부터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을은 이게 무효인 등기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만약 갑이 사망했으면 갑의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그럼 갑이 소유자. 갑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지금 현재 진정한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등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갑 말만 듣고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자, 갑이라는 사람 내가 소유자인데 을, 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의 소유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요. 이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말소, 소유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요. 권리 효력으로서 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누가 무단으로 점유해요.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할 수는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물권자는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통해서 그 방해 예방을 통해서 그 권리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달라고 말을 못해요. 청구를 못해요. 그럼 채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없습니까? 그 안에 이 권리가 권리의 효력으로서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그러면 청구권이 없으면 권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권리가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 인격권일 수도 있죠. 내 인격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내 인격권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막 글들을 올려요. 인터넷상에. 그럼 내가 그 삭제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삭제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격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인격권에 의해서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 안에는요, 그 권리의 효력으로서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은, 이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 인격권이면 인격권적 청구권. 말만 만들면 되네. 가족권이면 가족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요, 이걸 말소를 청구하겠죠. 말소. 그래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요. 근데 말소를 하는데 말소도요. 갑 말만 듣고 말소하는 건 아닙니다. 병이 진정한 소유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병이 말소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병의 등기 말소했는데 이제 을에게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공동으로 또 이게 말소해야 되는데 을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말소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등기 절차가 두 번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의 안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굳이 이걸 말소해 오지 않고 빨리 갑명의로만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 지금 무권리자인 최종 소유자 있죠. 무권리자인 최종 소유자 병에게서요. 직접 갑에게로요.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명의로 빨리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해져 버렸죠. 만약 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만약 A면 A가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소하고 다시 상속 등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A니까요. 병으로부터 A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속을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한 번의 소유자명으로 지금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빨리 일치시키는 등기를 위해서 굳이 말소하고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해가지고 현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을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서요. 우리의 등기 원인은 뭐 매매나 상속, 증여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병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냐?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특징은 진정한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말소하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도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도 소유자가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 그러면은요, 우리가 뭐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분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하면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다. 그러니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될 수가 없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소유자가, 물권자가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런 것도 안 걸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요. 자, 매매를 했으면 보통 등기 원인 일자라고 해서 매매한 날짜를 적정에다가. 등기부에도 날짜가 있었잖아요. 매매한 날짜. 근데 진정명의회복 같은 경우는요, 날짜가 따로 없잖아요. 명의만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고 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의 특징은요, 등기 원인 일자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진정명의회복,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소유자는 저 갑이었구나, A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명의로 한 번에 빨리 이렇게 등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도요, 이 등기하는 방법은 간 말만 듣고 등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도요, 병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중간에 을은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간에 을은 공동을 할 필요 없고요. 병에게서 이전되기 때문에 병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병이 와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근데 병이 안 와요. 협조 안 하겠죠. 그럼 이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도 10억 주고 샀고 이 사람도 병을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는데 였습니까? 병은 10억 주고 샀는데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소유권 잃어버렸잖아요. 선의취득을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잃어버렸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왜 네 것도 아닌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줬냐 해가지고요. 자기의 전 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보 책임인 거죠. 담보 책임. 매매에 따라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가 되겠죠. 갑이 소유자인데 자기 것도 아닌 타인 권리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상실하게 됐으니까 병은 을한테 이제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10억에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억에 주고 사고 샀으면 어떻습니까? 1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2억을 더 줘야 돼요. 그럼 손해배상으로 2억도 청구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매매를 하다 보면요,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양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는요, 이 정도 보죠. 그래서 그 의 보시면은 반가리를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시면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고,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것은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신청해서 양가리 2번에 신청해가지고, 양가리 3번에 있죠. 반가리 2번에 무권리자 이 사람과 공동 신청해야지만 얘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반가리 1번에 있죠.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 일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책에요, 기본 강의 들어가면 다시 다 똑같은 걸 하니까요. 책에 만약에 체크를 찾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보죠. 몇 가지만 이전 등기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이전 등기는 넘어가고요. 뭐 신탁 등기고 환매특약 등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법도 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용은 앞에서 배웠죠.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했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기업자니까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면요. 수용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법률의 민법에서도 배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말소를 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차를 두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실체관계 현재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가 있는 것이고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통해서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하면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이 되면은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되면요. 그냥 이 사람 앞으로서 이전 등기를 해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나와요. 자,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만약에 갑이 소유한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7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기업자로부터. 자, 그러면 수용은요.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가 돼요? 기업자가 되는 거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즉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7월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고요. 수용된 그러니까 원인 일자는 그 효력 발생일을 적게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일. 7월 1일 날 효력이 발생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이 등기가 만약에 9월 1일 날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9월 1일 날 이루어져도요. 기업자는 7월 1일 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취득한 것이 돼요.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전 등기도요. 갑에게서 기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 되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느냐라는 겁니다.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9월 1일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하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형식상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 거죠. 빨리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요.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 형식만 취하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기업자가. 갑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 돼요. 원래는 말소하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을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기업자가 되겠죠?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용의 효력 발생일은요. 7월 1일을 적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의 효력 발생일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수용되는 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수용되는 날이 바로 수용 개시일이 될 텐데 이때는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협의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재결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있었던 날 또는 협의가 없어서 재결이 있었던 날 이날 수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면은요, 협의가 딱 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7월 1일 날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 9월 1일 날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재결을 할 때도 재결 딱 되는 순간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수용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개시일 날 수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수용 개시를 적는 것이지, 협의한 날이나 재결일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민법에서 수용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과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경매 같은 경우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상속 같은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 이렇게 협의나 재결일이 아니라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따로 수용 개시일 이때를 적게 돼요. 이때 수용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수용에서요 좀 이렇게 보면은요 만약에요 기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요. 이전 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 B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죠. 이 설정된 상태에서요. 수용이 아니라요. 수용이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사람 앞으로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유일한 상속인이 A가 있어가지고 갑이 사망을 해서 A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어떻습니까? 취득이에요, 상속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요. 피상속인 갑이 설정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계속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은 법률의 규정 취득이지만 이건 뭐예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은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 둘로 나누는데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 만약 제한이 됐으면 제한된 권리 그대로 승계됐을 때 우리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중에서 이것은 포괄 승계가 되겠죠.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은 수용은요, 수용은 상속 같은 건 따라가지만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고 했죠. 그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겼을 때만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권리가 시작이 되면 다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듣기가 되면요, 깨끗한 소유권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소유권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수용이 됨과 동시에 저당권, 저세권은 소멸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그걸 경매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전세권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가 수용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으로부터 얘는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은 그래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취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계 취득이 아닌 건 다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권리가 새롭게 시작되면 다 원시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원시 취득이 되기 때문에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멸을 해버리죠. 7월 1일과 동시에 바로 소멸을 해요. 그러면 수용이 된과 동시에 소멸을 했고요. 그러면 소멸한 상태에서 이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이제 9월 1일 날. 그때 이전 등기를 하면서요, 이미 소멸한 등기들은요,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해요. 이 직권 말소합니다. 어차피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래서 수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직권 말소되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넘기시면은요,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3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해가지고요,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용이 되면은 그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니까. 근데 오른쪽 보시면 말소할 수 없는 등기에서요, 기억은 넘어가지고 니은하고 디귿만 볼 텐데, 만약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예요. 여러분 물권법 시간에 지역권을 좀 배우셨어요? 들어보셨으면 배워보죠. 나중에 지역권 이런 것도 이제 또 등기법 사게 될 텐데, 만약 이 토지가요,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토지 인접하는 Y 토지가 있어요. Y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만 수용이 되고요, 이 토지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 토지가 Y 토지를 위해서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토지가 지역권에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얘들이 막 사용을 할 테니까, 이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토지가 승역지였을 때는요, 이 지역권을요, 말소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승역지가 아니라 승역지였으면 말소를 해버렸는데, 만약 이 토지가 요역지예요. 요역지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토지에 유리한 거잖아요.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역권까지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죠. 말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고요. 또 원래는 이걸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그건 냅둬라라고 했어요. 존속을 인정했으면 이건 말소할 수 없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등기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원시취득이기 때문이에요. 원시취득.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요, 재결의 실효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면. 그래서 수용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다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용이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자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수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건 수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고 여기까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토지였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겠죠. 수용이 만약에 무효예요. 수용의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럼 수용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가 없으면 이게 무효죠. 무효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말소하는 방법 관련돼서요, 우리가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갑은 등기무자가 되고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근데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말소됐으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말소할 때는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수용되는 사람, 피수용자. 자, 그러면은 수용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인 수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소예요. 그러면 말소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 갑이 되겠죠. 그럼 말소를 할 때도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인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요. 이와 관련돼서 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소할 때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은 말소할 때는 등기 권리자인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용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해요. 다 모든 게 등기 진정성 확보죠. 가물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지만은 말소할 때는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하지 못하고 등기 의무자인 수용자와 공동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밑에 실효해가지고 있죠. 실효. 맨 밑에 반가로서 한번 보시면은 재결의 효력을 잃게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 공동신청에서 말소하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했던 요 등기도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자, 수용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뭐 환매 특약 등기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그 매매 시간에 특수한 매매 환매를 공부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요.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탁 등기인데 여기서 신탁은 여러분이 부동산 실명법 시간에 배우는 명의 신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신탁 등기예요. 이게 신탁 등기는 유효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탁 등기는. 그래서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쭉 넘기면은요. 311페이지 보시면요. 소유권 이외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 나와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면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요. 그 권리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함께 다 민법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들은 민법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 할 거예요. 지금은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별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쭉 넘기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쭉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요. 또 5장이 있어요. 5장에 349페이지 보시면요. 각종의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각종의 등기 절차. 그럼 여러 가지 등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을 좀 보세요. 유인물. 유인물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는 책의 내용도 자세히 보겠지만요. 유인물 보고요. 그 내용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등기 종류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요. 각종의 등기 절차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 나라들 유인물에 있죠. 변경, 경정, 말소, 말소요금, 멸실 등기라는 걸 다뤄요. 5개의 등기를 먼저 다룹니다. 각종 등기. 그럼 이 5개의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우리가 등기는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가 된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했을 때 유한 등기가 되는데요. 그 밑에 바로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기입 등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구별을 하게 되면은요. 등기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별하면은 기입 등기하고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인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입 등기는 어떤 등기냐면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새로운 등기상이 기입이 되죠. 갑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새로운 등기상이 여기 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이런 것들 기입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요. 갑액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이 돼요.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사용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또 기입이 되죠. 이전 등기도 기입 등기예요. 그 상태에서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러죠.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5억 빌리면서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도 없습니까? 새로운 등기상에 기입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기입 등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저당권이 또 이전될 수도 있겠죠. B한테 씁니까? 저당권이 이제 이전될 수도 있어요. 저당권 이전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저당권 이전돼요. 그럼 이전된 내용이 새로 또 기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이런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상의 등기에 기입되는 기입 등기의 유형이에요. 등기는 크게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근데 이 기입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다루는 거냐? 이 앞까지 4장까지는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4장에서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예요. 근데 기입 등기가 없습니까? 이게 유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효일 수가 있잖아요.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를 원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무효죠.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면요.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면은 이거 무효인 등기가 되니까 얼른 어떻습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가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제 종류별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고, 이제는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의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이렇게 일치시키는 등기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요. 일치시키는 등기 종류가 틀려져요. 그럼 이제 하나씩 위임물로 보죠. 일부만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사항 중에 일부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이걸 시정하는 등기로는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럼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요. 이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 등기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 등기로 시정해요. 고칠 경해가지고 경정 등기로. 근데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정확히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등기된 이후에 일부가 불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되면 이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 경정은 일부가 불일치할 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시 이 변경 경정 등기는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이 대상에 따라서요. 3가지로 다시 나눠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부르야. 등기부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3가지가 기록되죠.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요? 표지앱에 기록되죠. 표지앱에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권리는 어디다 기록돼요?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되죠.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을구. 그럼 권리를 기록할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권리자가 함께 기록돼야 되겠죠. 권리자. 그럼 소유권자는 갑구에 기록될 것이고 저당권자는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과 권리 넣습니까? 갑구,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결국 뭐예요?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제부에는요. 표제부죠. 갑구에 기록되는데 그러면 좀 더 표제부에는 만약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3가지가 기록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죠. 그러면은 등기 명인 표시나 권리는 갑구, 을구에 기록될 텐데 등기 명인이 사람이었을 때는 3가지가 기록되죠. 이 사람의 성명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죠. 3가지가 기록되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를 기록할 때는요. 권리가 만약에 저당권이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액도 함께 기록되죠. 얼마를 빌려줬는지. 채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기록되겠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이었습니까?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차임, 빌리는 대가, 차임을 기록하겠죠. 이런 것들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이제 함께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소재 지번은 그대로인데요. 지목만 불일치해요. 그럼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일부, 지목만. 그럼 이 지목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을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고요. 처음에는 대가 맞아요. 그래서 대로 기록이 되는데 이 대가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지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발적으로 지목만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등기 명인 표시도 마찬가지죠. 등기 명인데요. 이 사람의 주소만 바뀌었어요. 주소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름을 개명을 하면 성명도 바뀔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뭐 바뀌는 일이 없고요. 그러면 주소가 기록되는데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건 주소만 잘못되는 거예요. 주소만. 처음부터 잘못 주소를 기록했을 때는 경정등기로. 처음에는 주소가 정확히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의 나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럼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겼죠. 주소만. 그러면 이제 변경등기. 그리고 권리의 변경 경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당권에서 채권액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채권액만. 저당권 설정은 맞는데 채권액이 원래는 10억인데 5억으로 잘못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면 5억으로 잘못 기록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을 때는 경정등기로 시정하고 처음에는 5억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5억을 더 빌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10억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되면은 채권액만 불일치되면은 이제 변경등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이게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 중에 일부만 잘못되는데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변경, 변경 등기로 또 나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변경 등기로 시정하는데요. 전부가 불일치해요. 전부가. 전부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를 통해 시정을 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가백에서 이해해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그 권리 전체가 다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요?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부 다 무효인 거죠. 전부가 불일치해요. 그럴 때는 이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일부만 잘못된 게 아니죠.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했어요. 5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처음에 등기할 때는요. 다 맞아요. 제대로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만약에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았으면 채권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는 3억이 됐죠. 2억이 갚았으니까. 그러면 3억으로 이때는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하겠죠. 일부만 지금 이제 잘못됐으니까 일부만 이제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근데 5억을 다 갚았어요. 다 갚았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이. 말소 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면 다 말소 등기를 해요. 말소 등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소를 했어요. 말소. 근데 말소를 했는데요. 사실은요. 의리 소유자가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말소가 부적법하게 됐으면 말소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걸 말소하면 두 줄로 굳는다고 해서 의리 권리가 부활하는 뭐 이거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소를 했는데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그럼 말소가 부적법하면 말소를 또 한 번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전부 말소 등기를 했는데 전부 말소가 실chứng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요. 똑같은 등기를 다시 하는 거죠.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근데 일부만 말소가 됐어요. 만약에 5억 원에서요. 2억을 갚아가지고 3억으로요. 일부만 변경을 했어요. 일부만. 일부를 변경할 때는 일부만 말소된 거죠. 지금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일부만 채권액만 말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일부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2억을 갚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소 일부 말소가 잘못된 거죠. 부적법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요것만 회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말소를 하긴 했는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게 될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해서 시정을 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로 시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어떤 권리가요. 을이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가 소멸했을 때, 권리가 전부 다 소멸했을 때, 이 권리가 전부 다, 5억을 전부 다 갚았어요. 그럼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는요, 말소 등기래요. 근데 이 부동산이요, X라는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인데, X라는 토지가요, 전부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토지가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건물 등기부에서 건물이 전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건물이 사라졌으면, 토지가 전부 사라졌으면요, 이게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가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그럼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거예요.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는데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를 구별해야 돼요. 말소 등기는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가백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부동산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권리만 소멸한 거죠, 권리가. 그래서 권리가 전부 사라졌을 때는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라는 거고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자체가. 그럼 권리만 사라졌을 때는 이거 뭐요? 이 말소만 하면 되지 등기로 폐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자체가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없습니까?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때는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게 멸실등기예요. 그러니까 멸실등기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 말소등기는 물건이 있는데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부만 멸실될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필지 일부만 바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일부만 바다가 됐으니까 이 등기를 폐쇄해야 돼요? 폐쇄하지 말아야 돼요? 폐쇄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 토지가 있잖아요. 폐쇄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럴 때는 멸실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멸실 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요, 소유자도 그대로고 저당권자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요. 이 토지의 면적만 줄어들었죠. 소재, 지번, 지목 그대로인데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면적만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되지 멸실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전부가 멸실됐을 때 등기구를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만 나오게 돼요. 개념은 간단하죠. 개념은. 그래서 먼저 개념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보통 이렇게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우리 등기법은 절차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이제 절차가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만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차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경, 경정 이렇게 원시적, 후발적이냐에 따라 나누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 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요, 등기 절차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 경정 등기는 이 세 가지 절차가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원시적이나 후발적인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따로 바라봐요. 따로. 그러면 요 세 가지하고요, 나머지 요 세 가지하고 이제 하게 되면 6가지가 되겠죠. 그럼 6가지를 우리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권리가 아닌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부동산 표시, 권리하고는 상관없죠. 지목만 바뀐다는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기 명의 표시, 뭐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하는 멸실 등기는요, 권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멸실돼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 현황을 해서 부동산 표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도 표제부예요. 표제부.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가 멸실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 그러니까 둘 다 표제부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등기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요. 권리의 변경, 경정,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권리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니까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럼 요 세 가지 넣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셋을 나눠가지고 권리에 관한 등기냐 권리가 아닌 등기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러면 권리가 아닌 등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명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권리의 변경, 경적, 그다음 말소, 말소 회복 등기 세 가지가 있었죠.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자, 그러면요, 이제 절차를 보죠, 절차를. 자, 그러면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죠.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는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신청의 원칙이에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의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요,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명의 표시는 권리의 등기가 아니죠.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제출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때는요, 그 소유권의 등기 권리자라고 하지 않고 소유권의 그 등기 명의인이라고 해요. 등기 명의.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 지목이 원래는 대였는데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으로 바뀌려면요, 등기부에서 전으로 바뀐다고 전이 되는 건 아니죠.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먼저 지목을 변경시킨 다음에 그 변경된 지목을 보여주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들고 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 증명서 가져와야 되죠. 왜냐면 지목은 지적공고가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적공고 바뀌기 전에는 등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적공고 바꾼 다음에 바뀐 지적공고 들고 와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지.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전 소유자와 함께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목이 변경되는데 갑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건 등기 의무자가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등기,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죠. 만약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것도 표제부 등기죠. 그럼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뭐 들고 와야 되겠어요?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공부에서 먼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수가 먼저 돼야 되죠. 지적공부에는 토지가 살아있는데 등기부에서 멸실등기를 할 수가 없죠. 항상 지적공부가 토지 표시는 우선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공부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수 시킨 다음에 그 지적공부 들고 가서 소유권의 등기명의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친정성을 확보가 됐잖아요. 그걸 공동으로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갑하고 함께 가서 뭐 주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 없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예는요.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 뭐 들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들고 가면 되겠죠. 주민등록등본.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으니까 등기부도 고쳐주세요. 주민등록등본만 들고 가서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의무자라는 말도 없고 등기 권리자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명예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증명서를 들고 가가지고. 자, 그러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요. 만약에 권리에 대한 등기에서 그것도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에서만요. 등기라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이거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지도 않은, 오늘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제3자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신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외세를 신청해서 가만히 있는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승낙서.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이 세 가지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요. 딱 세 가지에서만 나와요. 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기입 등기에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딱 세 경우에만 등장을 해요. 세 경우에만.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등기는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말소 등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말소 등기 하나만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소유자 상태에서요.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이 5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B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여기 한 3억 해가지고. 자, 저당권 설정되는데요. 이제 항상 갑분 얼굴 앞에서 순위번호를 붙인다고 했죠. 갑분 순위번호를 붙이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부동산 담보대출을 갑이 가서 받은 거예요. 은행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적인 번호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등기라고 하는데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등기 부기기를 다룰 텐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가지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 있는 것이요. 이 권리가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냐 이걸 구별하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번호가 순위 번호이면서 동시에 독립된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저당권은요. 소유권에 대한 2번 저당권이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A의 전세권자가 5억 전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가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은요. 전세담보대출을 해준 사람이에요. 보통 저당권자는 금융권이니까. 그러면 전세담보대출 해줬을 때는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2라고 돼 있으면 이건 부동산담보대출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갑이 돈 빌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자 A가 돈을 빌렸잖아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2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소유권의 저당권을 표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2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요. 2번 쓰는 것이 아니라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에 대해 가지고요. 1 쓰고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1에 1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고요. 부기등기는 어쩔 때는요. 어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2로 돼 있으면 이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1에 1 돼 있으면 1번을 보면 되겠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여기에 만약에 2 해가지고요. C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썼습니까? B 앞으로, 여기다 D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저당권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갑이 돈을 빌렸어요. 그럼 몇이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대한 1번, 2번, 3번.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 없습니까?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저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상권의 저당권이다.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2의 1 해야 되겠죠. 2번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번호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권리가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등기로 하고 어떤 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도 부기등기.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구나. 이 권리는 1번 권리에 대한 권리구나. 소유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부기등기,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자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 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굉장히 간단하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다음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는요.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1에 1 돼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안 읽어도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이건 전세권 저당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공동 신청에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A한테 전세금 5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반환을 해요. 반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소멸을 했죠. 그럼 전세권을 이제 말소를 해요. 그럼 이 전세권 말소도 누구랑 하겠어요? 갑이 A한테 5억 지급하면 A가 갑으로부터 5억 받으면서 말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돈 받으면서 말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면서 말소를 요구할 것이고. 자, 그러니까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습니까?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했는데 보니까 B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등기 1번 전세권이 소멸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죠. 주등기가 없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는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죠. 주등기가 없는데. 전세권이 없는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돈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이 말소되니까 내 등기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신청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들, 등기로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없으면 이해관계는 없는 거고요. 말소 등기하면서 이렇게 이해관계는 있으면요. 둘이서 공동으로 와서 신청할 때요. B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말소에 승낙을 했는지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말소를 해주겠다. 그럼 이게 당연히 또 말소가 되니까. 근데 B의 승낙서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 말소를 안 해줘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가 안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말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 이런 거 할 때는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5억을 갚으면은 A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3억을 갚으면 되겠죠.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말소돼도 상관이 없을 텐데 갑이 A한테 5억을 줬어요. 근데 5억을 줬는데 A가요. B한테 돈을 안 갚아버렸어요. 안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B는 승낙서 안 써주겠죠. 그럼 이걸 말소를 못하게 되죠. 말소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전세권자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갑은 돈 갚을 때 어떻게 갚았어야 돼요? A한테 5억 주면서 B한테 3억 갚으라고 하면 안 갚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갑은 먼저 B한테 3억을 먼저 자기가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갚으면 B가 승낙서를 써주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지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A한테 5억 줘서 갚으라고 하느니 내가 직접 3억을 갚아버리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주면서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거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 권리의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요.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주소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누구 승낙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동산 표시나 멸실 등기 같은 경우는 표제부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표제부에서요. 만약에 지목이요.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어요. 지적공부에서. 근데 등기부는 여전히 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럼 현재의 지목은 대예요, 전이에요?
천이죠. 등기부 지적공부 우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요. 이임이 없으면 D에서 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 이미 바뀌어 버린 것이고요. 이걸 그대로 보고 옮겨 적습니다. 적으면서 적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새롭게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해도 이거는 전이에요. 해도 전이고 안 해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으로 지목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요. 지목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때 새롭게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요.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냥 옮겨 적기만 할 뿐이니까. 또 멸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동산이요. 바다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돼버리면요. 지적공부에서 먼저 등록 말소가 되겠죠.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근데 등록 말소가 됐는데 여기는요.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는 아직 멸실 등기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적공부에서 이미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미 등록 말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지적공부가 우선되기 때문에 등록 말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등기부가 아직 살아있어도 이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겠습니까? 그럼 등록 말소가 됐으니까 이미 이때는 소멸돼 버린 거고 이걸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거죠. 등기부에. 멸실 등기가 됐을 때 안 됐을 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됨으로써 새롭게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안 돼도 그 상태고 돼도 그 상태고 옮겨 적기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등기에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가 없어도 이미 차이가 없으니까. 등기 됐을 때와 안 됐을 때하고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밑에 있는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특징들. 자, 요 두 개의 등기는요. 우리가 표제부하는 등기라고 했죠. 그럼 표제부 등기의 특징이 있어요. 표제부 등기. 자, 표제부 등기 특징 관련해서 유인물에 있는 거죠. 자, 표제부니까 D장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D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는 것이지 D장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D장이 선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일반적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따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표제부 등기는 예외적으로요. 1개월 또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있어서요. 그 등기의 이제 형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주등기라는 것은요. 독립적인 번호를 써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1의 1, 2의 1 이렇게 부기번호를 써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유권이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돼요. 그럴 때는 항상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은요. 계속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그 부기등기를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1의 1, 1의 2, 1의 3. 2는 언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요. 그냥 항상 3, 병 앞으로 이전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구에 하는 등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로 하지만은요. 만약에 여기에 2일 해가지고 A 앞으로요. A 앞으로 저당권이요. 5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설정. 그 다음에 2 해가지고요. B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도 5억이라고 해보죠.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요. C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저당권을 이전을 해요. 자, 이전을 하면은요. 그러면 C가 만약 이렇게 보죠. 자, A 앞으로 5억 저당권, B 앞으로 1, 2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X 부동산을 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X 부동산이요. 결국 갑이 A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9억으로 떨어졌어요. 돈 어떻게 나눠 가져요? A가 5억, B가 4억 갖게 되겠죠. 1순위가 먼저 가져가게 되고 이제 2순위가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요. A가 C라는 사람한테요. 이것을 5억 받고 저당권을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C는 이제 나중에 저당권이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 이전 느끼를 여기다 3 해가지고 C 앞으로요.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이렇게 적어놨을 때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됐으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고 C가 저당권자죠. 그러면 C를 저당권을 그 밑에다 주등기로 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돼서 9억이 떨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B하고 C하고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 갖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B가 먼저 5억 가져가게 되고 C가 나머지 4억을 가져야 되겠죠. 순위가 얘가 앞서니까. 불합리하죠.
원래 B는 4억밖에 못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을 승계했으니까 C가 5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써가지고 해버리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독립적인 번호를 쓰지 않고 1번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1번 밑에 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부기등기를 해요. 1에 1 한 다음에 1번 저당권, 예, 저당권이 이전되었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A에게서, B죠, B. C죠. C에게 이전되었다고 쓰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9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A에서 C한테 이전됐으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는 아니고요.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 사람만 말소 표시를 해요. C가 지금은 저당권자니까. 그리고 나서 X부동산이 9억으로 경매로 떨어지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C가 먼저 5억까지 가게 되고 A가 이제 4억까지 가게 되겠죠. 이게 정확한 결론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을 이제 이전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순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등기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기 번호를 사용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저당권을 이전하잖아요. 저당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였습니까? 그 순위가 계속 또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순위나 효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제부 등기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경정, 이게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보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니까 그럼 주등기로 하느냐 생각해 보죠. A가 지금 저당권자인데요. A가 저당권자인데 A라는 사람이요, 서울에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는 서울로 있다가 A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니까 갑자기 내가 1번 저당권이 3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사 갔다고 해서 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A가 계속 1번 순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요. A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제 저당권이 5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5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2억을 변제를 해요. 2억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요, 5억이 3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밑에다가 3 해가지고 1번 5억에서 3억으로 변경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3억을 변제받으니까 내가 나머지 2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2억을 변제했으니까 나머지 3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3억은 비버도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5억 전부에 대해서 내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억 변제받으니까 나머지 3억 원에서는 갑자기 3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밑에다 1번을 유지하면서 5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P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요,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기 등기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죠. 이렇게 만약에 5억에서 3억으로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이 줄어들면요, B는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후순위자는 이득을 보죠. 9억으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9억, 만약에 얘가 5억으로 있을 때는요, 9억으로 낙찰 받으면 나는 4억밖에 못 받았죠. 근데 3억으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3억까지 가니까 내가 5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득이에요. 그러면 감액을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득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감액을 할 때는 이득을 보니까 승낙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7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해보죠. 2억 원을요, 더 빌려가지고 7억으로 증액을 해요. 자, 그러면은 7억으로 증액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는 거죠. 1번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4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감액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이 손해보는 사람,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B라는 사람이요, 이 부동산이 한 100억 정도 돼가지고, 그래, 너 7억까지 우선 변제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승낙을 해줄 수도 있죠. 5억이 아니라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 등기로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아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럴 때 승낙을 해주면 7억 부기 등기로 하면 돼요.
7억까지 우선 변제를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B라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저게 뭐 1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승낙을 안 해요. 보통은 안 해주겠죠. 그럼 안 하면 어떻습니까? 7억을 우선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승낙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B에 승낙을 안 한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너는 나보다 5억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추가된 2억 원은요,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오라는 거죠. 5억만 너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추가되는 2억 원은 나보다 후순위로 3 해가지고요. 1번 2억 층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A는 5억 원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B보다 추가되는 2억 원은 B보다 후순위로 받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가고도 남은 돈 있으면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등기상 이해관계냐.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두 개가 있어요. 자, 등기상 좀 늦어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예 없다 될지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은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데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주등기로 해야 돼요. 주등기. 그래서 주등기라는 것은 이해관계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후순위 주등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주등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구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말소 등기를 보죠. 자, 말소 등기는요,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것은요, 그 권리를 계속 그 효력을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권리가 전부 소멸했잖아요. 남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등기, 그 권리의 순위를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보죠. 말소 회복 등기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놓으면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부터 보면은요, 전부 말소 등기가 주등기로 한다고 했죠.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주등기래요. 말소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부를 말소했던 걸 회복하는 등기도 당연히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하고 동일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도 전부를 말소 회복 등기, 벌써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해요. 근데 일부 말소 회복 등기요. 자, 그럼 일부 말소를 보죠. 우리가 예를 들면요. 만약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만약에 변경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자고 승낙을 해줬어요. 승낙을 하면 부기등기로 하겠죠. 그럼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5억에서 7억을 하면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5억, 7억, 12억 원을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죠. 5억이 아니라 이제는 7억 분을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요, 한 줄로 그어서 말소를 해요. 저당권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5억이 아니라 7억이다 라서 일부 말소에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말소는 어떻게 돼요?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 부기등기로 일부가 말소되는데 사실은요, 2억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된 등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5억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5억으로 회복할 때는 1번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말소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당연히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아까 주등기로 할 때요, 여기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기등기로 할 때는요, 이걸 말소 표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만약 주등기로 한다고 해보죠. 주등기로 하게 되면 이걸 말소해서는 안 되죠. 5억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로 했을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기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걸 말소를 하고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그 각종 등기 해가지고요, 지금 뭘 다루느냐, 우리는 기입 등기, 즉 보존이나 이전, 설정 이런 등기들에 유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것이 실체관계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를 통해서 이제 시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시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정하는 방법이 일부 불일치냐, 전부 불일치냐,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 전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기 종류가 틀려지는 거고, 그 절차에 대해서 권리가 아닌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에 따라서 절차가 다소 차이가 나고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되기 5가지는요. 이렇게 개념 정도, 일반적인 절차만 좀 기억하시고, 잠 쉬었다가요, 지금 가시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부기등기, 어쩔 때 과연 부기등기라고 어떤 때 주등기라느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가등기예요. 가등기 의미도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잠 쉬었다 보겠습니다.